이거 뭐야. 와, 진짜 애플 이런 곳까지 갬성을 넣어놨네.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애플 WWDC 22 키노트가 온라인으로 공개되었는데요. 개발자들을 위한 행사지만 M2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등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iOS, iPadOS, macOS 등 다양한 것들이 공개되었지만 이 영상에서는 먼저 아이폰에 대한 iOS 16에 대한 새로운 설정과 기능들, 그리고 애플이 말해주지 않은 설정들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려 합니다. 일단 저는 모든 애플 기기를 개발자 베타를 올린 상태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올리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완전 초기 베타라 현재 불안정하고요. 사용이 불가능한 앱들도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이 나오면 올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꽤 많은 것들이 변경되었더라고요. iOS 16으로 올라가면서 아이폰 유저분들이 설정해서 사용할 것들, 새롭게 사용할 기능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가로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페이스 아이디가 되는 모델의 경우 가로나 세로나 모두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아이폰의 경우는 무조건 세로로만 사용이 가능했죠. 사실 폰의 경우는 패드처럼 가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다 보니까 크게 불편하다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되면 좋은 거니까요. 이거 보니까 잠금 애니메이션도 좀 변경된 것 같죠? 이렇게 세로로 빠르게 페이스 아이디가 풀리고 가로로 해보면 가로로도 아주 빠르게 풀립니다. 바로 풀리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근데 이게 후기를 보니까 아이폰 12부터 된다는 말도 있고 현재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어느 모델부터 되는지 확인이 되면 더보기나 댓글로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최신 아이폰인데 가로 페이스 아이디가 안 된다 하면 설정,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로 들어가서 페이스 아이디를 재설정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번 iOS 16의 메인격이었던 잠금화면 사용자 화입니다.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만한 업데이트일 거예요. 사용은 간단합니다. 아이폰을 잠금 해제해주고 잠금 화면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에 사용자화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누르면 새로운 항목 추가라고 나오는데 추가해 볼게요. 자, 새로운 배경화면 추가라고 나오면서 다양한 항목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 중 하나가 천체인데 눌러보면 지구, 지구 자세히, 달, 달 자세히, 태양계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위에 위젯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체 및 색상에서 6개의 서체 선택이 되고 색상 선택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완료를 눌러주면 모드 선택도 가능해요. 이 잠금 화면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그 모드도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잠금 화면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업데이트 되었다니까 한번 볼게요. 역시 부드럽게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잠금 화면도 추가해 볼게요. 꾹 누르고 새로운 항목 추가를 해주고 이번에는 날씨 잠금 화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날씨가 잠금 화면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약간 구름이 껴있는 모습입니다. 비가 오는 모습이 궁금하네요. 다른 것도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사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게 됐었나? 지금 보면 아이유님의 머리가 눕기가 따져있죠? 배경과 분리되어 있네요, 자동으로. 신기하네. 이거는 인물 모드로 찍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사진인데 그냥 자동으로 배경과 분리가 되네요. 이렇게 시간과 살짝 걸치게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걸치도록. 좋은데? 갬성인데 이거?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게 재밌네요. 인물 모드로 촬영한 게 아닌데. 폰트나 컬러도 좀 선택해 볼게요. 보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배경과 분리되어 시간 앞에 인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으로도 되는지 해볼게요. 이것도 바로 되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시계의 색상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필터도 추천해주나 본데요. 근데 이게 여기에 하단 위젯을 추가하면 배경 분리 기능이 사라집니다. 인물이랑 겹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몇 가지 위젯들을 추가해 볼게요. 날씨나 배터리 위젯도 추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모지도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총 6개까지 이모지를 추가해서 배치할 수 있는데 정신없어. 잠금 화면을 여러 개 설정해두고 필요에 따라 모드 변경과 함께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활용해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알림 센터의 위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알림이 위에 떴었는데 이제는 아래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한 손으로 제스처해서 보기 편해졌네요. 실시간 알림도 이렇게 아래에 스택으로 쌓입니다. 네 번째는 라이브 액티비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음악 위젯의 경우도 아래로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재생바도 이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오늘 키노트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추가될 것 같더라고요. 음악 위젯 말고 타이머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타이머도 깔끔하게 위젯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추가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키보드 햅틱 설정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키보드에서 햅틱 피드백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설정, 사운드 및 햅틱, 키보드 피드백에 들어가 주시면 사운드 밑에 햅틱이라고 생겼어요.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키보드를 사용할 때 고급스러운 피드백이 도도도도 하면서 옵니다. 아주 도도도도도 하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디디디디 기기기기 기능. 진짜 이게 뭐라고 좀 웃기죠? 연속으로 같은 자음을 쳤을 때 자동으로 쌍자음이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업데이트로 기억 디귿 디귿 등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유저분들 댓글로 마음껏 덜덜덜덜 두두둥장 쓰셔도 됩니다. 일곱 번째는 배경 제거 기능. 흔히 눕기 따기로 부르는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사진에 가서 꾹 누르기만 하면 끝이라는데 와, 이게 속도 보이시나요? 누르자마자 눕기가 따집니다. 이거 뭐야. 와, 진짜 애플 이런 곳까지 갬성을 넣어놨네. 눕기가 따진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빛이 쭉 테두리를 따라 지나갑니다. 미쳤는데? 이런 곳까지 하네. 그렇게 배경 제거가 된 이미지는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네요. 아주 빠르게 따진 것 치고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도 되겠죠. 꾹 눌러서 살짝 움직이고 다른 앱에 붙여넣기. 역시 이것도 잘 됩니다. 아주 편하게 메모나 편집 앱이나 메시지나 다 붙여넣을 수 있겠네요. 편집할 때 사용하기 엄청 좋겠는데요. 이게 아이패드도 된다니까 영상 편집에 소스로 쓴다거나 포토샵에 바로 가져간다거나 꽤 활용할 게 많아 보입니다. 꽤 잘 딴다. 이게 진짜 1초도 안 걸려요. 엄청 빠르게 배경을 제거해줍니다. 누르자마자 진동 피드백이 오면서 눕기가 따진 걸 알려줍니다. 이거는 리얼로 감성이다. 이 기능은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라이브 텍스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한국어도 지원해집니다. 사진을 몇 장 찍어뒀는데 이렇게 텍스트가 찍힌 사진을 보면 아래쪽에 이 표시가 보여요. 이걸 누르면 바로 번역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번역해서 마치 원래 있던 것처럼 보여주죠. 그리고 한국어도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꾹 눌러서 복사해서 메모 앱으로 옮겨볼게요.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인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인식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간 영상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영상 멈추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아직 베타라 그런 건지. 그래서 사파리로 해보겠습니다. 사파리에서 영상을 멈추고 글씨를 꾹 눌러보면 오, 영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인식을 할 수 있네요. 꾹 눌러서 가져오면 가져와지기는 하는데 그 화면에 있는 게 전부 가져와지나 봅니다. 10번째는 사진 앱에서 사진 숨기기. 기존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폰에서 사진을 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고 점 3개를 누르면 가리기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앨범에서 사진을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려진 항목에서 그 사진들을 볼 수 있고 설정에서 사진에 들어가면 가려진 항목 앨범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었죠. 사실 이게 완벽히 안 보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로 가려진 항목을 열어보려면 잠금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말고는 이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기본 앱에서 사진 잠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습니다.
이건 최근 삭제된 항목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잠금을 해제해야만 삭제된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공간 음향 사용자화입니다. 에어팟 프로나 에어팟 맥스 등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음향 기능, 가속도 센서를 사용해서 머리의 위치에 따라 소리를 다르게 들려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게 개인에 맞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정 블루투스에서 음향 기기 설정에 들어가면 공간 음향이 있어요. 여기에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처럼 트루뎁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네요. 처음에는 얼굴을 인식해주고 이건 페이스 아이디랑 똑같네요. 다음에는 오른쪽 귀를 인식하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귀까지 인식해서 사용자화 하나 봅니다. 오른쪽 귀 캡처가 끝나면 왼쪽 귀를 캡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과 귀까지 전부 인식해서 개인에 맞게 공간 음향을 제공해줍니다. 12번째는 와이파이 비밀번호 표시입니다. 아이폰에서는 내가 등록해놓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와이파이에 들어가 암호를 눌러주면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 잠금 해제를 하라고 합니다. 잠금 해제를 해주면 암호를 볼 수 있죠. 물론 내가 한 번이라도 연결을 했던 와이파이여야만 볼 수 있다는 거, 바로 복사해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13번째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아래쪽에 스포트라이트 기능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큰 변화는 아니고 분명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은근 한 손으로 사용하기는 편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번 iOS 16에 추가된 기능과 설정들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도 안내드렸듯 현재는 완전 초기 베타라 지금 올려서 사용하면 다양한 오류들을 자연스럽게 직면할 수 있어서 지금은 올리지 마시고 추후에 좀 개선된 퍼블릭 베타나 또는 정식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